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나요? 네, 얼굴은 부었어도 시장은 올라가면 부은 거 상쇄.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이 조금 바삐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요것저것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전략도 챙겨보는 또 오늘의 중요한 데일리 시황 코너, 가치 투자의 데일리 시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축 처진 시장이 약간 여기서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했던 바라봤던 부분들, 이게 지금 일단 요 단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또 약간 중기 이동 평균선 여기서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위쪽으로 터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없는 쪽이죠. 이런 쪽은 지수는 항상 큰 그림은 미국 시장이 만들어주는데, 미국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약간 또 비슷한 자리였었습니다. 이런 단기동 평균선들 위치는 미국이 한참 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터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밀릴 줄 알았더니 돌아가지롱, 뭐 이런 느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음 이제 저항 때 14,400, 500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주요 이벤트들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죠. 당장은 오늘 고용지표, 그리고 또 다음 주 CPI 12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적어볼까요? 예, 12일 CPI, 오늘 8일 고용지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FOMC 회의까지 14일 FOMC,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변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추세가 강화되느냐, 아니면 지금 금리 관련된 쪽에서 너무 설레발을 폈어, 금리나 너무 앞섰어 라고 해서 조정을 받을지, 여기는 이제 다음 주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거래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증시도 좀 가보자. 한국도 너무 처지지 말자. 근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다 아시는 것처럼 AMD 그리고 구글, 반도체 빅테크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시장이 2510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는 미국 시장만큼의 탄력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게 오후장까지 보여주면서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러면은 일단 앞으로 해결될 거는, 지지는 잘했으면 위쪽으로 또 턴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2530선, 이 정도가 중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흐름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 2530선 저항에서 지금 1차로 2480선 여기서 지가 들어왔죠. 2차로는 한 2460선 이 정도.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위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크게 빠진다고 보기에는 밑에 지지권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흔들려도 어떤 구심점을 못 차지할 정도로 그냥 쭉 밀리는 쪽은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권들은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한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길이 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해외 증시 쪽의 지금 분위기 어떠느냐,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지금 장중 지수 동향 보게 되면, 일단 환율을 보게 되면 일단 좀 꺾입니다. 18원까지 꺾입니다. 아이고 좀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18원 하락하면서 1307원, 조만간 달러 약세로 가고, 거기다가 1300원대 밑으로 가는 쪽만 좀 나와줘서 외국인들이 주식 좀 사주고 그러면서 변화가 나온다. 요거 좀 기대할 만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급 쪽에서도 그렇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 640억, 기관 700억 정도.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심리상으로 이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그 중에 오늘 또 외국인들 선물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현물 매수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매수 들어오는 이런 구조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그냥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낙폭을 보이는 하락, 그러니까 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아니라 상승세는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계속 타진할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장 흐름들이다라고 환율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지금 환율 쪽에서는 엔화입니다. 엔화가 지금 빠르게 엔 고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140배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 하락한 엔화 강세 흐름들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엔저를 기반으로 했던 어떤 엔캐리 자금들 이게 청산되면서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쪽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아무래도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미국 채권을 들어갔던 주식을 들어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변화는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여파가 미칠지는 일단 다음 주 가서 보되 지금 당장은 달러 약세를 출발시켜서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이런 기조는 여전히 지금 무게를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장중지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가 10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이다 보니까 개장을 안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당연히 별로 안 좋겠죠. 분위기가요. 당연히 N저 때 반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어제 좀 선전했었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제 2% 가까이 뭐 좀 낙폭 컸던 부분들이 홍콩 지수도 낙폭을 좀 줄였고 상해종합 지수도 줄였는데 이게 좀 변화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좀 약간 돌려주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따가 10시 반 때 어차피 저희는 중국 증시도 장중에 영향을 받거든요. 중국 증시가 좀 힘낸다. 그러면은 그때쯤부터 한국도 상승폭을 좀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두 손 모아 두 손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도 그리고 있네 제가 손입니다. 저 그림 못 그립니다. 문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따 10시 반 이후를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여전히 시장은 그래도 실망보단 기대 요인들 혹시나 쳐져서 여기 확인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빠르게 대응하네요. 그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 뭐냐? 그냥 두말할 거 없겠죠. 그냥 AI 쪽 관련된 반도체 이쪽들이 당연히 미국 시장과 함께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건 보여지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 일단 점검할 게 비료 쪽입니다. 보니까 이제 또 암모니아 요소 관련된 이쪽을 지금 중국이 또 통제에 나섰다 그러죠. 인산 암모늄이네요. 보니까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어떤 비료 쪽이겠죠. 화학 비료 쪽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이게 지금 안 뜨네요. 그래서 요소수 관련된 쪽에 이어서 지금 분위기는 이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효성 OMB나 조비, 남해약 이런 종목들이 강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쯤에 저희가 이제 성수기를 맞이해서 약간 겨울쯤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겨울 때 번기가 비수기라고 그러죠. 농사를 잘 하는 비수기. 근데 성수기를 앞둔 봄 때를 앞두고 겨울 때쯤에 한 번쯤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의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하나로 유추해보면서 움직이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거 강하게 플레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하게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정도다.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종목 중에서 그럼 농업 관련된 쪽에서 혹시 관련된 이제 사료 쪽이 움직이나 라는 쪽도 같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료 쪽은 연관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료 종목들 보는 거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그냥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근데 이게 확산돼서 농업 관련된 종목까지 다 들어가느냐 요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려 산업 같은 경우도 장중에 움직이긴 약간 하는데 뭐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죠. 뭐 한일 사료 이런 거 움직이는데 뭐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패스. 차라리 대동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많이 빠졌다가 좀 돌아가서 이게 혹시나 농기계 관련된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쪽은 한번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수급은 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는 적어도 이 상태가 아니라 요 13,000원대 중반대 들어가기 시작해야 대응할 수가 있겠죠. 항상 주식은 어떤 중요한 저항권 안착해야 그 다음에 탄력을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리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요한 지지권 안쪽에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거 보고 아니 주식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트레이더는 들어갈 자리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 들어가고 지키긴 지키는데 안 된 그 열심히 잘 지킨다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번 팡 뜰 때 저항 나오죠. 1차 저항, 2차 저항 나오죠. 이런 때 그냥 땅땅 정리하고 끝냈다가 다시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대응이 더 날 텐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쪽에 하나로 확장돼서 나가든지
관심 종목엔 두지만 대응은 일단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비료 쪽은 결론적으로 저는 뭐다? 안 합니다. 지금 농업 쪽 확대가 되는지 보는데 우듬지팜 이 종목은 가끔씩 또 움직이죠. 좀 왜 움직이냐? 제가 보기에는 싸서 그렇습니다. 3,000원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총 1,200억대 이런 종목들이 가끔씩 움직이는데 어떤 때 움직이느냐 이런 거 포인트를 잡을 때도 보통 보면은 한번 이제 변동성 막 클 때 대응하는 거는 뭐 그거는 분봉 대응 장중에 분봉 관련된 대응으로 봐야 될 거고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다가 옆으로 횡보합니다. 횡보하는데 어떤 일정한 라인 쪽에서 안 빠지죠. 그러면 요거 빠져서 박스권 하단부 이탈해서 적어도 이 자리 그러니까 다음 지지권 있죠? 이 자리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한번 붙어보는 거죠. 워낙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매매할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지금 자리 이 정도 3,150원 저항이 뚜렷하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는 나와야 되겠죠. 3,150원 근처.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기서 들어갔다가 2,800원대 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만 봐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사실들 잘 지지를 하게 되면 지지 잘했으니까 다음으로 가겠다는 의도겠죠. 그런 거 보면서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든지팜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을 떠나서 당장 이 종목이 아니라 다음 종목들도 그렇게 변화를 대응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상으로 쭉 가서 아이고 배 아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본 게 그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저항대 강한 자리에서 뭘 또 기대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해석 패턴 맞춰서 이렇게 확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장으로 나가는 경우는 조금 그 나머지 좀 약간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응한다. 라고 되면 이렇게 나오는 자리들은 그냥 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저는 막 얘기가 되는데 그새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저희 방송 듣나요? 이거 방송 라이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오는 거 저항권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농업 관련 쪽에서는 종목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는 우든지팜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이 지난번에도 짧게 한 7번, 8번 매매해서 다 수익률, 7승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나한테 맞는 종목이구나, 라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기승전 반도체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보면은, 먼저,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 네, 이거는 참 강합니다. 근데 지금, 한때 어느 방송에서도 좀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주 반도체 시총이 지금 보면은 오늘까지 해서 3,800억, 4천억대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제주 반도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MCP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칩 패키지, MCP인데, 이게 왜 지금 부각받느냐? 온디바이스 AI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갤럭시 S24 여기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이제 물론, 지금 엑시노스가 들어가느냐, 뭐 퀄컴이 들어가느냐, 뭐가 있겠지만 이것도 AI를 가동시킬 만한 반도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 MCP 쪽도 당연히 부각받는다. 라는 쪽에서 오히려 최근에 새롭게 부각받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들어오는데 이게 그전에 그러면 못했느냐? 아닙니다. 이름이 제주가 들어가서 뭐 제주은행, 제주자만 들어가게 되면 참 주가가 제주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200억대, 280억대 약간 실적이 변할 기조를 보여주기 시작했었죠. 분기 실적도 보면은 업황이 안 좋아도 팹리스 업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모습들 상방 지금 130억 그래서 최소한 200억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 업이 나오고 있는 거죠. AI인데 뭐 하고 있어? 우리도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나오면서 시총을 빠르게 들어오는 부분들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 앞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이거 2만 원 갈 거야 매수 그렇게 한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또 투자 유의 경고 뭐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들어오게 됐을 때는 약간 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분출 구간인데 갖고 계신 분들 영역이고 저라면은 여기서 밸류 확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초기에 이수페타시스 움직이는 모습들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30%만 남기고 다 정리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정리하고 보초명만 남기고 다음을 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오늘 제가 또 키움증권에서 또 이제 영웅전이라고 이제 또 트레이더들 또 경합대회 전국 천하제일 잠탄대회 하는 거 설명을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딱 눈에 띄는 종목이 칩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자리들 요거 딱 보이던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방송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참 눈에 띄었는데 근데 이렇게 레벨업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 나쁘지 않고. 근데 지금 반도체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이 이것저것 종목들 지수하는데 종목들만 막 올라가 아우 답답해 이랬던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반도체 쪽은 여전히 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I 쪽도 그렇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실적에 반영될 쪽은 내년인데 그럼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예,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 이번에 그냥 계속 하락할 때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게 지금 일단은 반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거웠던 거 이제 좀 고개를 들고 특히 HBM 쪽이죠. 많이 무거웠던 게 뭐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게 한미반도체. 예, 일단 또 주춤하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냥 대장주는 SK하이닉스죠. 예, SK하이닉스 지금 이런 자리. 아마 제 앞으로 데일리 시황을 보면서 이런 자리 나올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표현을 드릴지 한번 잘 느껴보세요. 유출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 쪽에서는 매수입니다. 솔직히 지금 추세 강화된 종목 쪽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지권 보이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지난번에 커뮤니티에서도 올려드렸던 게 13만원대는 강하게 저항인데 이거 돌파 못하게 됐으면 또 힘 빠져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는 예, 뭐가 두렵겠습니까? 추세에 대한 흐름들 또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진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자는 이쪽이죠.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이 월봉상을 볼까요? 딱 이 자리 13만원대는 계속 지난 고점대에서 무거웠던 자리를 약간 지금 기간 조정의 성격적으로 마련한다고 봐야 될까요? 거기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단기 자리도 온다 그러면 들어가봐도 되겠다 한쪽에서 일단 역시나 횡보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HBM 종목들도 그러니까 오늘은 딱 그거죠. 그동안에 첫 번째 많이 빠졌던 HBM 그리고 두 번째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얘기 나왔던 AI 종목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커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죠. 예. IP 설계 관련된 종목들 이것도 다 같이 움직이는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연동돼서 오늘은 시장의 주된 테마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그날 벌어지는 종목들만 가지고 분봉 매매나 단기 매매 좀 짧게 대응하실 분들이 없고 어렵다. 그러면 아예 그냥 하나 묵직한 거 모아가는 게 좋겠다. 그럼 그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쪽이다. 안쪽에서 무게를 맞추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단 오늘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개를 든 마당에 조금 좀 변화 좀 나와라. 안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 오늘 강한 것도 제우스가 오랜만에 약간 정석이죠. 정석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밀려긴 했는데 요맘쯤에서 돌렸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더 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여기까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네, 돌아가기 시작하고 변화 나온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기대감 괜찮고 나오는데 좀 가파르게 움직였다가 변화됐다 보니까 특히 제우스는 반도체 이송 장비 쪽뿐만 아니라 HBM 쪽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 쪽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좀 강한 것 같고 그 밖에 좀 많이 빠진 것 중에 한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TF이죠. TF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런 자리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돈 없어도 이런 건 그냥 사봐야 됩니다. 보통 주가가 지지를 받을 때 이런 자리 쪽에서 일단 쭉 가다가 지지 받죠. 반등을 시도합니다. 내려옵니다. 중요한 자리 쪽에서 일단 1차로 지지했는데 또 빠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손절을 하죠. 추세 이탈.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추세 이탈이 아니라 저 같으면 1차, 2차 그냥 저점 매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쪽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머칫머칫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가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준비 저항권이죠.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의 특성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여름 때부터 한 10,000원대도 안 되는 주가가 48,000원까지 5배 올랐다. 그러면 딱 지금 타겟이 되는 게 뭐죠? 예, 그거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 10억이 넘어가. 아유, 안 되겠는데? 정부에서도 별 얘기 없고 팔자. 그러다 보니까 집중돼서 매물이 나왔던 현상이 지금 12월 달에 나왔다고 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회사가 문제 있거나 타격받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V자로 강하게 도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체크해야 될 변동성 이제 숙제겠죠. 그래서 일단 3만원 대는 강한 지지권에 무게 두면서 다음 변화들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겠죠.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묵직했던 종목들이 SK하이닉스 주가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지금 알고 있는 HBM의 대상주다 보니까 그런 거 움직임들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오늘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장 또 센 쪽의 하나 종목이 레페스 아크입니다. 이런 것도 못 참죠. 예, 과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많이 컸다가 이게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 정도쯤에서는 턴어라운드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변화들, 이게 좀 더 탄력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아마 오늘 그동안에 한 10% 이상 15%좀 쭉 빠지다가 오늘 3%대, 2, 3%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종목들, HBM 쪽들, 오히려 이런 쪽들은 잘 기회를 살려서 지지권 맞추고 턴하는지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또 AI 관련된, 어차피 AI 쪽이 움직였으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이쪽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섹터입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들이 저희가 이제 AI 쪽은 하드웨어 쪽은 강해요. HBM 쪽으로 강한데 소프트웨어 쪽은 뭐다 이게 진짜 대장주다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소프트웨어 쪽은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특출난 경쟁력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마음 AI 같은 경우 아니면 또 뭐 얘기 나왔던 뭐 실버스 AI 이런 것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타겟은 이렇게 좀 중기 지지권까지 내려왔다가 변화되는 종목들 정도로만 보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가야 될 건 소프트웨어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탄력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도가 돼서 이게 AI의 국내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찾는 거면 네이버밖에 없겠죠. 네이버는 근데 플레이를 한다기보다 끌고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겠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장 흐름들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지수가 돌고 또 묵직했던 반도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살아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딱 찍고 V자로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시장이 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경계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맞춰가면서 시장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도 일단 좀 적정 현금 가지고 또 말씀드렸던 빠르게 대응하는 스타일, 좀 모아갈 스타일 이것도 잘 생각하면서 단기 시장 대응하는 것과 또 이런 거는 모아가야지 라고 하는 쪽들 둘 다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잘 하시게 되면 저희 가치 투자, 현명한 투자자 맞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도 조금 편안한 의외로 날이 따뜻해요. 예, 그래서 따뜻한 날씨 쪽에서 그나마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